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방송 전에 스튜디오에 봄 향기가 가득 도착을 했습니다. 단양에서 김용일 님이 두릅을 한 상자 가득 보내주셨어요. 제이비 감사 인사 좀 하시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 보실 수 있는데요. 진짜 향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어이구, 저거 따시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보내주셨네.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이비 어떻게 드실 거예요? 글쎄요. 초장 찍어 먹어야죠. 두릅은. 네. 네, 두릅 전도 맛있는데 그것도 해 드시길. 그래서 맛있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석구님, 교통사고 퇴원 후에 통원치료 때문에 1시간 당겨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무난한 본방사수, 나쁜 일도 좋게 보면 역시 세옹지마인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왜 이렇게 애청자분들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덕분에 무난한 본방사수 한다고 감사하고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고요. 파파 인원님,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와이프랑 애들은 남겨두고 남자 넷이서 여행 갑니다. 네? 와이프는 남겨두고? 네, 결혼 기념일인데 와이프랑 애들은 두고 남자 넷이서 여행을 간대요. 그러면서 제이비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네. 여수 맛집 좀 알려주세요. 그 얘기하기 전에 제 선배는 부인이 출산하니까 출산휴가 3일 받아갖고 낚시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잘 살고 계십니까? 근데 훗날이 도모가 안 될 텐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네. 부디 이성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수 맛집은 추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죠? 네. 네. 오늘도 소개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쌀 10kg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통 방법은 3가지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공관에서 방을 빼서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갔죠. 이때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넨 여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어머니 배모 씨였다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배 씨는 동대표단 회장이 현수막과 꽃다발을 준비했고 꽃을 전달해달라는 부탁만 들어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또 김태호 1차장은 어머니께 들은 바가 없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 어머니는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당시 아크로비스타 벽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대통령 4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는데 12기 입주자 동대표 일동 명의로 내걸렸습니다. 근데 이 현수막이 내걸리자마자 항의가 빗발쳤다고 하고요. 하루도 안 돼서 철거돼 버렸다고 합니다. 네, 김태호 차장의 어머니는 그 동대표단의 감사를 또 맡고 있다고 하죠. 권광윤님이 이것도 연출이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짚을 점은 어떤 건가요? 방 뺄 때의 또 한 장면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과잠, 그러니까 학과 점퍼를 입은 청년들이 도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도열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뒤에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사실과 이 사실 종합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은 일종의 가상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발성과 진정성이 담긴 실사의 장면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기획 연출에 따른 극에 가깝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테지요. 그러면서 나르시스가 더 되어갈 것 같은데 가짜 뉴스를 비난하던 사람이 가짜 세상에 함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회복가 성장님이 여기가 북한입니까? 라고 물어주셨고 정말 다 쇼였던 거냐? 라고 좀 꼬집어주는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민트짱님은 트루먼 윤이라고 또 꼬집어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획과 연출은 누가 했을까요? 라는 물음들도 있으시네요.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거나 되게 충성하는 누군가가 있겠죠. 뭐. 네. 네, 이태배 골통님은 근데 관저에서 물은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수영했나요? 수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는 안 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넘어가고요. 네, 아무튼 21일 재판에서는 재판 전 방송 촬영이 허가가 됐죠. 어떤 얼굴로 재판장에 들어설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던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의 투표 가운데 찬성 197, 반대 102.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 반대 98, 무효 넷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는데요.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도 대부분 폐기됐습니다. 딱 하나 방송법 개정안만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299명 가운데 찬성 212로 통과가 됐고요. 반대는 81, 기권 4, 무효 2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당론 부결이 아닌 자율 투표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한 21명 정도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8개의 재표결 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하는 내용,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점 전해드리고 아무튼 나머지 7개 법안은 계속 무한 도돌이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어차피 이거는 대선이 지나야 가닥이 잡힐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고요. 국회 본회의표 얘기 나왔으니까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이건 좀 전해야 될 것 같네요. 명태균 특검법 관련인데 어제 재판 마치고 나오던 강혜경 씨 변호인단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15차례 이상 조사받으면서 검찰에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제보를 했지만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검찰은 수사하는 모양새만 갖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선에 따라서 잠깐 일단 멈춤 상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번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출된 장면 2가지를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지상파 제어가 심사를 계속 진행할 거냐? 윤석열 파면에 대한 방통위원장의 입장이 뭐냐? 방통위 사무처장의 3일 회계법인 취업이 이해충돌은 아니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경찰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등등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준숙 위원장의 대답은 이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답변할 의무가 없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등등이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우원식 의장이 한마디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너무 가슴에 적개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어렵게 대답하시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하는 질문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답변 태도에 그렇게 적개심이 들어가 있고 대답도 정말 제가 듣기에는 거북하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토론이 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네, 우원식 의장의 지적에 꼬리 하나만 달겠습니다. 정부도 정부 나름인 게요. 방통위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자기 생각, 여기는 감정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이걸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정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면 안 되고 적대적 감정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정부 부처 장관보다 더더욱 그렇다. 이 말씀 드리는 건데요. 도무지 적개심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리 내려놓고 머리띠 메고 거리로 나가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조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진짜 파이터는요. 힘을 뺍니다. 근육이 강지되면 싸움을 못해요. 강직이 되면.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전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라사랑님이 참 일관성은 있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옥항상제님 분리하면 모르쇠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의심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본인도 알면서 저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내가 이렇게 선명한 모습을 연출해야 그 다음에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럼 그 다음이 뭘까요? 뭐 거의 뭐 사람이 심중이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네, 0248님 우원식 의장이 잘 꾸짖어 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회초리도 무섭지 않은 걸까 답답하네요 라고 좀 올려주셨는데, 국회에서 또 다른 장면 주목할 건 어떤 건가요? 지난 15일 연출된 장면입니다. 자영업자 지원 문제에 대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또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구조적인 온라인의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저희 뭐 자영업자 하신 분들도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간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를 재정을 풀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어제 6분 집중해서 전했죠. 배달의 민족이 포장 수수료까지 받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배달의 민족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온라인 판매입니까? 오프라인 판매입니까? 또 한번 물어봅시다. 온라인 판매에 공을 들여도 플랫폼 사업자가 이것 떼어가고 저것 떼어가는 건 도대체 그러면 그건 자영업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손 놓고 있는 정부 잘못입니까? 하나만 더. 지난 연말 연초에 북풍 한설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자영업자를 휘감았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간 자영업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시대 역행적인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 책임입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최상목 부총리의 말을 들려드렸더니 데이지님이 국민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인가 봐요. 또 다른 분은 자영업자 가슴에 불을 지르시는 겁니까? 뭐 이런 의견들 올라오고 있고요. 어찌합니까님, 알아서 자생하라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이길자님, 그럼 나이든 자영업자들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근데 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밑빠진 독이라는 거거든요. 정부 재정 투입해봤자 시대를 변화를 못 따라가면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정부의 기능이 뭔데요? 그럼 도대체. 네? 그다음에 지금 현실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지금 되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김현대님, 서민들 심정을 정말 모르는 분들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그리고 앞서서 전했던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이 폐기됐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아침 이슬님, 불과 몇 표가 모자라네요. 결국 정권 교체를 해야 특검을 실시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고, 이호등님,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또 다른 분은 팽이도 아니고 이게 맨날 돌고 도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팽이치기는 일단 대선 후에는 끝날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분기점은 대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나고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네, 그리고 자영업자 얘기 좀 들려드렸더니 JH님은 제가 내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올라갔네요. 최상목 부총리. 그러니까요. 뭐 이제 억울하셨나? 이게 어찌 본다면 이제 추경 편성을 둘러싼 논란의 한 가지인데, 자, 추경을 왜 어디에 어떻게 투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상황 인식에 있어서 얼마나 간극이 큰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서울시가 어제 주택실 산하의 주택정책지원센터를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5월쯤에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정책 개발센터는 부동산 시장 안전 대책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 수립 시 시장 영향과 부동산 금융 세제 등을 분석하고, 여기에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에서 수행하던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과 거래 상황 조사, 부동산 동향 작성 등의 업무도 맡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통합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문득 들었던 궁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왜 개편하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강남 지역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했다가 가격 급등이 나타나자 부랴부랴 번복한 일이 있었죠. 그 아픈 기억 때문이라고 다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보다 면밀한 조사 분석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까가 저는 궁금합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어차피 정책의 최종 결정 단위는 시장인데 시장의 마인드와 식견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실무 보좌 파트를 아무리 개편을 해도 그 효과는 반쪽짜리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던지는 질문인데요. 오세훈 시장은 토호제 논란, 토호제 파문을 거치면서 뭐를 느꼈고 뭐를 바꿨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네. 다음에 뭘 내놓는지 한번 보면 알겠죠. 시선 집중하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기저귀 폭행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40대 학부모가 2023년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려서 다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학대했다고 의심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던 건데 이 학부모는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왔었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가 아니라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자가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한 안경 렌즈에 상당한 양의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는 뭡니까? 피해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가 비례해야 하는데 그 비례의 정도는 실형 선고다 해서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선고에 따르면 이 40대 학부모는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라면서 절규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피해자에게는 진정한 사과는 또 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 보육교사 입장에서 어떤 심경이었을 걸 한번 헤아려 보는데 사실은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마 충격이었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네. 모멸감도 아마 말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입장만 볼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촛불정신님이 지금 이거 드라마 얘기 아니죠? 그건 김치 싸다 구고 이거는 기저귀 배변 기저귀 싸다 보니까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네, 까루님이 똥 기저귀도 무기가 됩니다라고 올려주셨고 문봉철님 분노가 차고 넘치는 사회 누가 좀 말려주세요라고 올리셨는데 네, 그 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노 뭐 이런 걸 좀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죠. 그리고 1926님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내주신 문자가 있었어요. 오늘 퇴임하시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전할 수가 없어서 제가 믿고 듣는 최애 시사 프로그램인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제 마음을 올려봅니다. 어지러운 세상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어르신인 김장하 선생님 그리고 그 키즈 문영배 재판관님 멋진 어른이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문영배 대행이 인하대 특강에 가서 헌재 선고가 오래 걸린 배경과 관련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제가 볼 때는 이 한 문장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저는 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헌법재판소 재판관 당시에는 8명이었죠. 지금은 9명이지만 8명이 자 통합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고심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점은 문영배 소장 대행의 특강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이상의 내용은 뭐 좀 언젠가는 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엽기토끼님이 나도 잘 나이 들어야지 라고 다짐해 주셨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